오늘도 야담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군산에는 해월이라는 과부마님이 살았습니다. 해월마님은 얼굴도 한미모했지만 돈이 많기로 더욱 유명했답니다. 일찍이 남편 박대감이 죽으면서 큰 재물을 남겼는데요. 해월은 이 돈을 청나라 무역에 몽땅 투자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지요. 마님, 이번 달 수익도 수만냥이옵니다요. 이제 마님은 명실상부 군산포의 으뜸가는 거상이십니다요. 흥, 이 군산포 일대에서 나 해월을 모른다면 간첩이나 다름없지. 그런데 해월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해서 해월은 몸 좋은 사내들을 무슨 장난감 수집하듯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월의 저택에는 잘생긴 머슴으로 그득했답니다. 허나 마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날도 해월의 저택에는 우람한 머슴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지요. 자, 하나씩 줄을 서거라. 오늘 한번 다 먹어보자꾸나. 해월의 호령의 머슴들은 하나씩 나와 우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월은 입맛을 다셨지요. 어째 금방이라도 먹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새였습니다. 헌데 맨 뒤편 칠득이라는 사내가 얼굴을 팍 구기는 것이었죠. 마님, 머슴을 뽑는다 하여 왔더니만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요? 그러자 곰처럼 커다란 왕새가 버럭 성을 내었죠. 누구 안전이라고 감히 벗기 싫으면 당장 꺼지거라. 왕새는 해월의 오른팔 같은 머슴이었는데 힘이 천하장사라 모두가 무서워하였지요. 헌데 칠득이는 겁먹은 기색 없이 눈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월이는 관심이 동했는지 꽃처럼 화사하게 웃었답니다. 패기가 훌륭하구나. 어디 몸도 그만큼 좋은지 보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값싼 사내가 아닙니다요. 오호라, 그럼 얼마면 되겠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마님은 칠득이와의 대화가 재미있는지 화도 내진홍을 걸었지요. 칠득이는 여유만만한 마님의 태도에 질려서 되는 대로 대꾸했답니다. 천금은 받아야겠습니다요. 천금이라 그거 쉽구나. 허나 별 볼 일 없으면 크게 경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칠득이는 웃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울룩불룩한 근육과 떡 벌어진 어깨가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마님은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참 동안 눈요기를 실컷 한 마님은 왕새를 시켜 돈을 가져오라 하였지요. 천금이 아깝지 않구나. 어떠냐 칠뜨가 날 모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우통을 벗은 칠뜨기가 갑자기 마님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마님이 눈을 크게 떴지요. 헌데 칠뜨기는 마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쫙 펼쳤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와 칠뜨기의 어깨에 박히는 것이었죠. 칠뜨기는 마님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오늘 찾아온 사내 중 자객이 있었던 것이지요.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왕쇠가 자객을 내쫓았습니다. 그제야 칠뜨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수를 뽑았지요. 참으로 사내답구나. 그나저나 어깨를 다쳤다고 허리도 못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해월은 칠뜨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커다란 것을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칠뜨기는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무쇠와 같았답니다. 어깨를 치료받고 나면 내 방으로 꼭 오도록 하거라. 해월에게서 풍기는 야릇한 향기에 칠뜨기는 정신이 어지러웠지요. 해서 정신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후후후, 오늘 밤이 기대되는구나. 한편 그 광경을 보면서 이를 박박 가는 사내가 있었지요. 해월의 오른팔인 왕쇠였습니다. 왕쇠에게 마님은 한 번도 저런 눈빛을 보내주신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된 칠뜨기를 방으로 부르다니요. 화가 치밀어 오른 왕쇠는 벌겋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그날 밤 칠뜨기는 해월의 방을 찾았습니다. 해월은 술상을 차려놓고 칠뜨기를 맞이했답니다.
자, 이리 오거라. 널 위해 사내 진미를 준비했느니라. 사양하겠습니다요. 그보다 마님, 이제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석 같은 사내로구나.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 호롱불 아래의 마님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그런 마님이 고혹적으로 웃으니 칠뜨기의 가슴도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죠. 해월은 하얀 손을 뻗어 칠뜨기의 손 위에 겹쳤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팠을 터이다. 어디 상처를 좀 보자꾸나. 칠뜨기가 우통을 젖히자 그 멋진 근육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마님은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주었지요. 날 지키다 얻은 상처렸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안쓰럽구나. 상처는 사내의 훈장이지요. 괴념치 마십시오. 해월은 더 참기 힘들었는지 칠뜨기의 너른 가슴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칠뜨기 너는 어쩜 그리 사내다오냐. 자, 이리 오거라. 마님의 몸에서 백단향 향기가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칠뜨기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해서 해월을 으스러지게 껴안았지요. 그리고는 그 무쇠를 단숨에 꺼내어 흔들고 또 흔들었답니다. 해월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입맛만 다시던 것을 드디어 맛보게 되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둘은 밤새 치열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칠뜨가, 이제부터 날 옆에서 모시거라. 들어오자마자 중책을 맡기시다니요. 제가 배신이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품에 안아보니 감이 오더구나. 넌 네 여자를 버릴 사내가 아니야.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마님이 제 여자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안 될 것도 없지 않느냐. 다 너 하기 나름이지. 이제 보니 우리 마님, 아주 무서운 여인네였군요. 그리하여 칠뜨기는 마님의 호위가 되었지요. 집안의 모든 머슴들이 질투하는 자리였지만 칠뜨기는 심드렁했습니다. 언제나 하품을 찍찍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마님 옆에 서 있었답니다. 한편 그런 칠뜨기를 미치도록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칠뜨기 이 칠푼이 같은 것을 마님은 왜 싸고 도는지 모르겠군. 바로 한덩치 하는 머슴 왕새였죠. 반반한 얼굴 때문이지 뭐긴 뭐겠어요? 딱 보니까 멀끔한 것이 여자 잘 후리게 생겼던데. 사나이는 자고로 얼굴이 아니라 힘이요, 힘. 힘이 좋아야 사내다, 이 말이야. 아, 누가 뭐랬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왕새는 밉살스런 계집종 요하와 함께 틈만 나면 칠뜨기 흉을 보았습니다. 사실 둘은 해월이는 모르게 집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해서 새롭게 마님의 측근이 된 칠뜨기가 너무나도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겠소. 칠뜨기 놈이 우리 일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렇게 왕새와 요한은 함께 쑥덕거리며 흉계를 꾸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산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지요. 바로 청나라 사신 진대인이었습니다. 진대인은 청나라의 높은 벼슬아치임과 동시에 거대한 선단을 굴리는 대상인이었죠. 해서 군산포는 진대인을 맞이할 준비로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대인. 해월 부인, 이토록 융숭하게 맞아주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해. 군산포 제1의 갑부 해월이 진대인을 접대하였지요. 해서 진대인께 한 잔 올리는데 갑자기 칠뜨기가 잔을 툭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월이도 진대인도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냐 해? 칠뜨가, 이게 무슨 무례냐. 어서 진대인께 사과드리거라. 허나 칠뜨기는 심드렁했답니다. 자네 독이 들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냐. 참말이냐 해? 나는 믿지 못하겠대 해. 칠뜨기는 남은 술을 입에 머금더니 화초에 확 뿜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자 화초는 불꽃에라도 닿은 양 누렇게 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맹독이었던 것이죠. 칠뜨기는 침을 탁 뱉었답니다. 경계가 삼엄하니 미리 독을 넣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요. 그렇다면 술을 가져온 이가 독을 탄 것이 분명하겠지요.
순간 요화가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뜨기는 들고 있던 술병을 던져 요화의 다리를 맞추었죠. 요화는 그대로 쓰러져서 왕쇠의 앞까지 굴러갔습니다. 이 나쁜 년, 마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런 짓을. 아니, 왕쇠야. 그게 말이지. 요화가 더 말하기도 전에 왕쇠의 철퇴가 떨어졌지요. 그 한 방에 요화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님, 간악한 암살자를 처치했습니다요. 사실 왕쇠는 요화가 술의 독을 탈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칠뜨기를 망신 줄 요량으로 요화에게 협조한 것이지요. 그런데 독사를 시도하다니요. 왕쇠는 등에 식은땀이 쫙 났답니다. 그래 잘했구나. 10년 감수했다 해. 호의가 아주 신통하다 해. 기분이 좋아진 진대인은 칠뜨기에게 큰 선물을 내렸습니다. 천방검이라는 검이었는데 무쇠를 두부처럼 자르는 보검이었답니다. 왕쇠야, 이를 꿈에도 좀 봐가면서 해라. 마님한테 누를 끼치면 어쩔 뻔했느냐. 칠뜨기는 왕쇠 곁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지요. 왕쇠는 화들짝 놀랐지만 칠뜨기는 태연하게 가버렸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 더 화가 치민 왕쇠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해월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술상을 차려서 칠뜨기를 불러내었지요. 칠뜨가 네 덕분에 내가 체면을 세웠구나.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어허, 빼는 것도 사내답구나. 자, 이 마님이 직접 상을 줄 것이다. 해월은 손수 포도알을 따서 칠뜨기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칠뜨기는 꿀꺽 삼켰답니다. 그러자 마님은 칠뜨기 입에서 손가락을 빼어 자기가 쪽 빨아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나긋나긋한 몸으로 칠뜨기를 뱀처럼 휘감는 것이었죠. 그 한 방에 칠뜨기도 그만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쇳덩이가 된 칠뜨기는 그 큰 걸로 마님을 밤새도록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칠뜨가 넌 아무래도 예사 머슴이 아닌 것 같구나. 이제 슬슬 네 목적을 말해줄 수 없겠느냐. 새벽이 되어서야 마님은 칠뜨기의 품에서 속삭였지요. 마님도 참, 그런 건 먼저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좋다. 나부터 알려주겠다. 내 원수는 대행수 전응이라는 사내이다. 전응이라면 조선 제1갑부가 아닙니까? 돈으로 한양 땅 전부를 살 수 있다는 자이지요. 맞다, 그자다. 내 남편의 원수이자 날 노리는 자인이라. 전응은 조선 땅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허나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군산포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걸림돌인 해월의 남편 박대감을 독살하고 이제는 해월까지 노리고 있었지요. 마님 집에 왜 이리 자객이 들끓라 했더니만 아주 무시무시한 사내를 적으로 두었군요. 왜 겁나느냐. 허나 칠뜨기는 별거 아니라는 듯 씩 웃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월이가 애가 탔지요. 자, 너도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요. 마님, 참나 듣기만 하고 말해주기는 싫다 이것이냐. 송구합니다요. 그래도 마님께 절대로 방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러더니 바람처럼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릴 사이도 없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포졸들이 해월의 저택에 들이닥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 칠뜨기라는 머슴이 있다고 들었다. 어서 불러오너라. 연유는 좀 아십시다. 칠뜨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게요. 그놈은 역적도당의 일원이다. 알았으면 어서 데려오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님은 사색이 되었지요. 해서 포졸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답니다. 허나 왕쇠가 이미 칠뜨기에게 뛰어간 뒤였습니다. 칠뜨가, 역시 니놈은 역적이었구나. 어쩐지 뺀질거리는 것이 아주 내 맘에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자네가 나라님이라도 되는가? 자네 맘에 안 들면 역적이게? 또 날 놀리는 것이냐? 오냐, 이번엔 아주 박살을 내주마. 왕쇠가 황소처럼 덤벼들었지요. 허나 칠뜨기는 싸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달려드는 왕쇠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대로 던져버렸지요.
참으로 신묘한 솜씨였습니다. 왕쇠가 비틀비틀 일어났을 때 칠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에잇, 비키거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다. 포졸들이 저택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칠뜨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거 낭패로군. 저상대감께서 아주 역정을 내시겠어. 어쩌겠나. 칠뜨기란 놈은 다음 기회에 잡고 이만 돌아들 가세. 포졸들은 욕을 퍼부으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칠뜨기를 찾느라 난리가 났지만 마님은 지피는 것이 있는지 씩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한참 후 밤이 되자 마님의 방에는 그림자 하나가 쑥 나타났습니다. 칠뜨기였지요. 칠뜨기는 마님께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아까 병사들이 좌상대감에 대해 말하더구나. 혹 그자가 네 원수더냐. 좌의정 구문학은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습니다. 허나 성정이 모질고 사악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거기다 잔인한 살수들과 욕심 많은 상인들까지 수하로 부리는 터라 그야말로 조정의 골칫덩이 같은 자였답니다. 칠뜨기는 해월의 질문에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님을 으스러지게 한번 안아주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군산포에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닥친 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온통 먹구름이 가리고 세찬 빗줄기가 쫙쫙 내렸지요. 달도 별도 뜨지 않은 하늘에는 이따금씩 벼락만 번쩍거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해월이의 잡졸들이구나. 목숨이 아까우면 썩 비키거라. 한 무리의 자객들이 해월의 집을 습격하였지요. 마침내 대행수 전응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집안 머슴과 계집종을 닥치는 대로 베며 해월이를 찾았지요.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것이냐? 이 떡매맛 좀 보거라. 천하장사 왕쇠가 커다란 망치를 휘둘러 자객들을 상대하였습니다. 지난번 칠뜨기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왕쇠는 그날로 크게 반성하였지요. 해서 이번에야말로 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생각이었답니다. 네 놈은 또 뭐냐? 이 곰 같은 것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죽는 것은 네 놈들이다. 자 받아라. 왕쇠의 떡매에 자객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몇 차례나 자객의 칼이 몸을 스쳤지만 왕쇠는 끄덕없었지요.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성난 맹수처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해월 행수, 아주 쓸만한 머슴을 데리고 있군 그래. 저는 대행수 아니시오. 이젠 하다 강도직까지 하시는 게요. 그하? 사업이란 게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닌 법이지. 전응은 넉살 좋게 웃으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외국 칼잡이가 붙어 있었지요. 고문서만, 자네가 좀 나서야겠네. 구문서만이라는 외국 무사는 기이하게 칼을 휘두르더니 단숨에 뛰어올랐지요. 왕쇠는 떡매를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둘이 챙 하고 부딪혔는데 한참 후에야 왕쇠가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왕쇠의 머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귀신 같은 칼솜씨였지요. 이제 더는 볼 게 없구나. 얘들아, 감 나가는 것은 모조리 씻고 집에는 불을 질러라. 전응의 명령에 해월의 저택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응은 해월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나갔답니다. 해월 행수, 이전부터 그대 살결이 어떨지 참 궁금했지. 놓으시오. 이거 놓으란 말이오. 자, 나랑 같이 가서 어디 행수끼리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세나? 군산포 제1의 세력을 과시하던 해월 마님의 저택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의 짓이라며 수군거렸지요. 허나 전응이 돈을 풀어 입단속을 시키자 그것도 어느새 조용해졌답니다. 전응에게 끌려간 해월은 모진 고초를 겪었을까요? 사실 아니었습니다. 전응은 해월을 곱게 차려 입혀서 옆에 묶어만 두었지요. 대신 해월의 가솔들을 아주 끔찍하게 고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해월이 지켜보게 만들었지요. 해월 행수. 강한 여인을 굴복시키려면 육체보다 정신을 꺾어야 하는 법이라네. 참으로 잔인하시오.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이오? 전응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사악하게 웃을 따름이었지요. 자네처럼 도도한 여인네가 미쳐가는 것이 그것이 좋을 따름이네. 그게 다일세. 아니 이게 뭔 소리랍니까? 전응은 그야말로 천하의 상종 못할 광인이었지요.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좋아한다니 참으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이었습니다. 허나 붙잡힌 해월이에겐 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전응의 옆에서 피폐해져만 갔지요. 헌데 전응의 저택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손님 맞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 단단히 하거라. 내 주인이신 좌상대감께서 오실 것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랍니까? 대행수 전응은 좌상대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기야 전응처럼 탐욕스런 작자가 좌의정을 뒷배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좌상대감은 수많은 사병들은 물론 그의 뜻에 동조하는 조정의 권신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전응 행수, 준비는 다 마쳤겠지? 이를 말입니까? 군산포 일대가 좌상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좌의정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군산포를 장악해서 영모를 위한 막대한 양의 무기와 사병을 들여올 생각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해월이의 상단이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만 전응의 계책으로 그것도 해결된 것이었죠. 좌상께서 대업을 이루시는데 이제 방해물은 없는 셈입니다. 잘해주었군. 이제 외국에서 고용한 칼잡이들을 얼마든지 조선으로 데려올 수 있겠어.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외국 칼잡이들을 불러 반역을 일으키겠다니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소리였지만 둘은 좋다고 껄껄거렸지요. 신나게 웃던 전응은 그제야 옆에 묶여있는 해월을 가리켰습니다. 여태껏 좌상을 방해하던 해월 행수이옵니다. 이제 밥상 위에 오른 것과 다름없는 신세이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좌상대감은 해월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맛을 다셨지요. 그 시선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해월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해월 행수, 일주일 뒤 외국 군선들을 맞이하면서 그대와 즐겨야겠네. 해월은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허나 꼼짝없이 붙잡힌 신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사라진 칠뜨기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지요. 군산포 앞바다에는 처음 보는 배들이 좌악 나타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 아무래도 조선배는 아니었죠. 오라, 저게 외국의 군함이구만. 그걸 보며 좌상대감은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하여 외적선을 맞이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하였지요. 군산포 백성들을 동원해서 술과 음식을 동원하고 거창한 환영회까지 준비했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외적선이 포구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웬 한자가 저리도 많이 써 있는가? 대감, 외국도 한자를 쓰는 나라이옵니다. 머리도 원래 저렇게 한 줄로 땄는가? 복색이 어째 중국과 비슷하구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에서 내리는 자들은 외적들이 아닌 청나라 무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어깨에 천방검을 척걸친 칠뜨기가 있었지요. 좌의정 구문학과 역적들은 들으시오. 여기 칠뜨기가 협객들과 함께 왔으니 속히 목을 내밀도록 하시오. 칠뜨기는 해월의 저택에서 나온 후 곧바로 청나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진대인을 설득하여 뛰어난 무술에 능한 협객들을 모았던 것이지요. 허참 바쁘구나. 청나라의 왜국에 이렇게 바쁜 모습은 팔도에서 칠뜨기 나쁜 일 것이다. 그 후 외국으로 달려간 칠뜨기는 외국 무사들이 탄 배를 엉뚱한 부산포로 안내하였답니다. 덕분에 외국 무사들은 지금쯤 부산포에 내려 돼지국밥에 막걸리나 걸치고 있을 터였지요. 좌의정 대감, 그 옛날 벽호군을 기억하십니까? 모함을 받아 돌아가신 벽호군이 바로 내 주인이요. 육실얼놈이 대업을 방해.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 능지처참을 하여라. 청나라 무사들과 좌상대감의 사병들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허나 누구도 칠뜨기의 천방검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멈추거라. 천방지 축 날뛰는 것도 거기까지니라. 외국무사, 방해하지 말고 비키거라. 마침내 칠뜨기와 구문서만이 맞붙었지요. 구문서만의 검은 너무나도 빨라서 바람소리만 났지요. 휙 할 때마다 칠뜨기의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칠뜨기는 싸우다 말고 갑자기 천방검을 집어던졌답니다. 깜짝 놀란 일서만이 칼을 쳐냈지요. 순간 칠뜨기는 그대로 뛰어들어 구문서만을 붙잡고 나뒹굴었습니다. 칠뜨기의 씨름 기술은 천하장사 왕쇠조차 당해낼 수 없었지요. 구문서만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매다 꽂힌 구문서만은 그대로 거품을 물고 뻗어버렸지요. 나머지 사병들은 모두 청나라 협객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좌상대감과 대행수 전응의 음모는 칠뜨기의 손에 분쇄되었지요. 역적일당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가 수십이여 유배당한 이가 수백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월은 군산포 저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난 장사 솜씨로 막대한 재물을 모았지요. 그런 해월 옆에는 언제나 칠뜨기가 있었지요. 특히 밤이면 밤마다 칠뜨기와 함께했답니다. 자, 무슨 품평회를 한 번 더 하시렵니까? 아니다. 이미 최고를 손에 넣었는데 품평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해월은 칠뜨기의 품에 뜨겁게 안겼지요. 그동안 굶을대로 굶은 해월은 그야말로 칠뜨기를 모조리 먹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칠뜨기도 사랑하는 마님과 재회하여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칠뜨기의 쇠기둥 덕분에 무척이나 행복하였지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하죠. 칠뜨기는 복수를 위해 긴 세월을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되새겨 인내와 극기로 역경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